그러니까 딸들은 엄마 그러는 모습 보면서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닮지 않을 거야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되뇌이기도 하는데 남자들도 그런가요? 우리 아버지도 배우셨어. 네, 맞아요. 그리고 연출을 하셨고 또 극작가셨고 그거를 나는 옆에서 이제 어머니가 없으니까 그 옆에서 내가 아버지 옆에서 자면서 원고를 쓰시면 내가 정리를 해드리고 이러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아버지를 닮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극단을 운영을 하셨는데 그 자기가 주인공 맡으려고 경쟁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그 젊은 애들이 그냥 그렇게 그냥 근접을 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도 아마 여러 번 건드렸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어떻게 됐나요? 근데 나는 못 건드렸어. 나는 오직 마누라밖에 몰라. 지금 갑자기 그것만 못 닮았어. 제일 닮고 싶은 걸 못 닮았어. 저게 3대가 유전되는 것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나는 죽어도 우리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다는 건 아니고 아우 난 아무래도 아버지처럼 그렇게는 안 한다 했던 게 우리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뭐 교회 일로 어딜 가든 뭐 이러면 그냥 알아서 엄마 차로 오면 되는데 아버지가 데리러 가는 거예요. 데리러 가면은 이따 9시에 끝나면 뭐 8시 뭐 한 40분쯤 데리러 가면 되는데 꼭 한 7시쯤 미리 도착해서 거기서 차도 닦고 막 시트도 막 방석도 털어놓고 기다렸다가 데리고 와 엄마를. 그래갖고 아버지 그거 진짜 이건 사랑도 아니고 집착도 아니고 그렇게는 안 살 거예요 막 이랬는데 제가 이렇게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시간이 와이프가 학교에서 5시에 끝나는데 얼추 시간이 한 3시 반 이렇게 인천을 도착하게 되면 저도 모르게 차로 와이프 학교를 가 있는 거예요. 가 있어가지고 괜히 이렇게 기다려. 기다리다가 4시 45분쯤 되면은 야 나 학교 왔다 주차장이야 지금 방금 도착했어. 그럼 태우고 오죠. 근데 아들도 엄마가 엊그제 연수를 갔는데 연수를 가서 엄마가 연수를 가서 금요일 날 갔다 1박 2일로 토요일 날 오는데 토요일 날 늦잠 자는 놈이 일어나더니만 옷을 입어. 왜 뭐하냐 했더니 엄마나 데리러 가죠. 야, 그게 그거 본인 데리러 있다네. 가는 거 참 그것도 유전 이렇게. 그러네. 일찍 데리러 가는 거. 희한한 좋은 신혈입니다. 거다. 저는 아버지는 정말 굉장히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스키 같은 것도 아버지는 허락을 안 했어요. 근데 책값하고 등록금 항상 제일 먼저 내주셨어요. 아버지는 평생 책값하고 등록금을 제대로 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왜 자기가 못한 걸 자기 자식한테 주잖아요. 저는 아버지한테 장난감 같은 걸 별로 얻어본 적이 없어서 제 애들한테 맨날 움직이는 장난감 주니까 딸들은 무서워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게 되게 갖고 싶었는데. 근데 가끔 제 동생이 이제 저랑 같이 일을 하는데 작은 형 점점 아버지 닮아갈 때 내가 깜짝 놀래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밖에서 너무 잘하시는데 집엔 좀 약간 무심한 스타일이세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아버지처럼 남들한테는 잘하고 가족에게는 좀 못하거나 또 동생한테 실수하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또 생각해보면 야 이게 점점 나이가 들수록 내가 싫어했던 아버지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는 때가 설수연 씨는 아들이 우리 남편 요거는 좀 안 닮았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정말 저희 남편은 말썽꾸러기 중에 그런 말썽꾸러기가 없는데 어머님은 모르세요. 그러니까 어머니 모르게 정말 사고를 되게 많이 쳤는데 자기가 명이 길어서 살았지 안 그랬으면 벌써 죽었을 거라고.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동차가 오는데 누가 가장 근접해서 그 자동차를 싹 스쳐서 그 횡단보도를 건너가느냐. 어렸을 때 이런 놀이를 하고 일지매처럼 정말 지붕이랑 그 골목 그 주택가에서 지붕이랑 지붕을 뛰어다니는데 뛰어다니다가 이렇게 앞으로 숙여야 되는데 뒤로 벌러덩 넘어질 뻔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 정말 누군가 도와서 자기가 앞으로 한번 해서 살았지 안 그랬으면 죽었을 거라고. 저는 그런 어렸을 때 얘기를 들을 때마다 승우한테 정말 저런 조금이라도 닮은 모습이 있다면 가만둘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어머님이 모르셨으니까 우리 신랑이 지금까지 그냥 아무 탈 없이 어머님도 마음고생 안 하시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지 저는 생각만 해도 하여튼 우리 승우가 정말 약간 저 닮았어요. 소심하고 부끄럼도 좀 많이 타고 대범하지 않은데 그래도 저는 그냥 이대로 커줬으면 하는 바람이 남편 안 닮고. 우리 남편 너무 대담하고 대범하고 막 이러니까 저희가 뭐 본데 있다, 이게 뭐 아빠 보고 다 하는 거다. 뭐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자녀 교육을 아기부터 뭐 결혼시키고 난 다음에까지 다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의 입장도 들어봤고 답답한 우리 입장도 얘기를 해봤고. 자, 오늘 만약 당신이라면 이프의 주제는 어떤 걸지 공개합니다. 상원 토크 이프 만약 당신이라면 내 자식이 어머니만 모시고 사이 안 좋은 아버지는 모시지 않겠다고 선언한다면
아버지가 자식한테 못 모시겠다는 건 분명히 또 자식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던 것 같고 그 이유가 부모 입장에서 사회적인 입장에서는 수긍이 안 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혜정 마담님 어떻게 아, 하시겠어요? 저부터 할까요? 저는요, 글쎄, 이건 이런 일이 살아오는 동안에 생겼어도 안 될 어우, 일이고, 너무 슬프다. 그래서도 절대로 되지 않을 일이죠. 저는요, 싹 팔아 말을 거예요. 자식 10원도 안 주고, 저는 아주 싹 팔아서 자식 아예 꼴 안 보고 저는 남편하고 살러 가죠. 저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자식하고 단절할 수 있어도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안 모시겠다 선택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모는 자식을 이제 키워놨으니까 도두지 같이 살지 말지는 선택할 수 있지만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선택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욕은 나 혼자 하는 거지 자식이 욕하는 꼴은 못 보죠. 그러니까 저는 싹 팔아가지고 남편하고 어디로 살러 가죠. 네. 저는 글쎄요, 저희 지금 애기 아빠도 그렇지만 뭐 대부분의 아빠들이 표현이 없잖아요. 표현이 없어서 자식이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엄마만큼 못 느끼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뭔가 뭐 이렇게 하나씩 나올 것 같아요.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뭐가 하나씩 나오면 그때마다 그거를 그냥 편지로 보내주든 뭘로든 보내주든 해서 둘의 사이가 좀 다시 좀 끈끈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는 남편 없이도 못 살고 자식 없이도 못 사니까. 끊어지진 않죠. 네, 뭔가 계속 어렸을 때 추억이든 아빠가 너가 크면 제일 먼저 술을 지금도 항상 그러거든요. 제일 먼저 쟨 중3이 되면 내가 술을 가르칠 거야. 뭐 이제 이런 얘기들 그런 게 하나씩 나올 때마다 알려주면서 좀 다시 친해질 수 있게 노력할 것 같아요. 윤경 마담님. 저는 남편을 버려도 자식이 아버지를 버리는 건 못 볼 것 같아요. 당연히 그 예, 꼴은.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 마음에 들고 딸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딸 버리고 아들만 살 수 없듯이 부모는 옵션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그런 결정을 내었다 우리가 잘못 키운 거죠. 예, 그래서 사이가 좋든 어쨌든 간에 자식이한테 뽑혔다고 야 신난다 내가 뽑혔다 그리고 나 않아요. 예. 당신은 어떻게? 여보 당신은 졌어 이러면서 루저. 이렇게 실제로는 이런 실제로 이런 가정이 많아요 생각보다. 맞아요. 왜냐하면 예, 사정은 굉장히 엄마가 필요하다는 어렵고 거지. 자녀들도 없는데 진짜 엄마는 많아요?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애 키워달라고. 애 키워달라고. 예, 그래서 엄마는 처음에는 그냥 딸이 SOS를 치니까 도와주라고 하고 가는 엄마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보면 사실 남겨진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런 문제 때문에 나중에 이게 황혼 이혼으로 가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좀 다른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폭행을 한다거나 그래서 좋지 못한 추억을 가진 자녀가 그 아버지랑 살기 싫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우리가 사실 지금 이제 양승 변호사님 말씀하신 케이스보다는 이경재 네. 원장이 말씀하신 케이스를 훨씬 더 많이 보죠. 왜냐하면 저는 저런 경우에 무조건 자식을 좀 나쁘게 생각하는 게 저는 아버지의 자업자득이 아니에요. 이따가 포인트가 그러면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녀하고 이렇게 된 경우에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상처를 받거나 아버지로부터 하면은 아버지한테 건강이 안 좋으면 보복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엄마가 중간에서 막아줘야 되고 아이들하고 관계를 끊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바람직한 거는 엄마가 이 오해를 풀어주고 아버지로부터 진정한 사과가 있게 뭐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겠지만 이때 엄마가 이런 문제라면은 아버지 편 쪽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예, 저는 뭐 일단 아이들이 납득할 때까지는 아버지하고 계속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경재 원장이 말씀하신 케이스를 저는 현장에서 훨씬 많이 보는데 사실은 어렸을 적의 트라우마 아이들이 받았던 상처는 아버지가 싫어해서 그냥 오는 것보다는 어머니 불쌍하다라는 거. 어머니를 괴롭히는 아버지가 싫었던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요. 뭐 그게 폭력이건 외도건 어떤 문제건 간에 그게 어렸을 적부터 쌓여왔고 그러면서 이 어머니들은 그냥 사이가 좋다기보다는 참고 사는 거지 어머니가 아버지를 선택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사실. 어머니를 구원해주는 그러니까 느낌이죠. 지금 요 문자만 보고 자식에 대해서 많이 비난들을 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현장에서 만나서 사정을 다 알고 봤을 때는 오히려 자식을 비난하기보다는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다라는 느낌이 많이 받게 되고요. 이거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분들은 많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저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만나요. 근데 저는 오히려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아직도 술 문제가 안 고쳐진다라든지 혹은 심해서 의처증이 있어서 폭력이 있다라든지 여전히 외도가 반복될 때는 이런 방법도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누구한테 하는 질문일까요? 우리 언제 부자 돼? 우리 남편한테 우리 언제 부자 돼? 한 100억 갖다 내가 줄 테니까
굳이 손으로 실 생각하지 말고 발가락으로 실. 아무리 그래도 이순환 선생님은 전원일기가 작가예요. 제가 이제 은행을 딱 들어가니까 제 옆에 어떤 버스루만 아줌마가 나보다 인물도 하나도 없는데 떡 들어가니까 전 직원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모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래요. 남편한테 알리지 않아서 부자 됐대요. 책을 마음껏 살 수 있어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저 이거면 돼요. 와이프는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고 쓰고 싶은 거 쓰고 그리고 현찰도 넉넉히 있는 게 부자죠. 여자가 돈을 좋아해서 돈인 게 아니라 여자는 생활을 해야 되니까 돈돈돈 하게 되는 거고 남편은 지금 요거 하나 사 먹는데 자기는 대병째 사 먹는 거야. 그게 되냐 이거 말이 안 되지. 여자는 이제 기대를 안 저를 자꾸만 설계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25년 정도 됐거든요. 딱 들어오시면 아래 위로 탁 스캔하는데 한 2초 정도 딱 하면 코가 되게 부자코예요. 아, 진짜? 네, 코가 굉장히. 애인이 부자 코가 있어요? 선생님이 제일 부자 얼굴이에요.